사상이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져요. 네,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Q&A 특강 최양진의 똑똑똑 윤리와 사상입니다. 우리 오늘 10번째 여러분들의 학습 상담을 해야 되네요. 그쵸? 어느덧 우리 마지막 학습 상담인 것 같은데요. 10번째, 그쵸? 제가 이제 우리 친구들의 고민, 질문을 들어보니까 사회사상이 정말 추상적이죠. 그쵸? 그래서 정말 추상적이고 낯설게 느껴진다. 저도 여러분들의 고민에 공감을 합니다. 그 전에도 교육과정이 변화되기 이전에도 굉장히 어땠어요? 추상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아마 그렇게 느끼는 친구들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만만치 않은 부분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도 수능에는 어때요? 적지 않게 출제돼요. 우리가 수능이 보통 수능이 2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사회사상이 한 몇 문항 정도 출제가 되냐면 3문항 정도 이제까지 출제가 됐습니다. 상당히 어때요?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비율을. 그렇다면 이러한 추상적인 사회사상 반드시 우리가 극복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 친구들의 사회사상에 대한 말 못할 고민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서로의 고민들을 쭉, 가장 목소리 큰 친구 고민을 제가 소개를 한번 시켜봐 드릴게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들렸어요. 목소리 좀 작게 해도 돼요. 첫 번째가요. 스미스는요, 경제학자예요? 철학자예요? 예. 맞죠,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면요, 스미스는 경제학자죠. 그쵸? 근데 왜 윤리와 사상에서 다뤄요? 물론 경제에서도 다르죠. 근데 우리 윤리와 사상에서 다루는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경제학자지만 윤리와 사상이라는 이 철학적인 영역에서도 다룰 만한 주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제가 이따가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스미스의 경제학적인 측면보다 윤리와 사상에서는요, 철학자적인 특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을 찾으려는 노력, 그게 여러분들 윤리와 사상에 있어서는 진짜 달인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사회사상에 대한 말 못할 고민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또 역시 가장 큰 목소리 듣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좋아요. 목상해요, 우리 친구들. 됐어요. 목상해요. 두 번째는 또 들었더니요, 이 사상가들이 도대체 왜 윤리와 사상이 출제되는 거예요? 봤더니 여러분들 어때요? 노직, 그쵸? 그 다음 또 누가 나와요? 스미스, 케인스, 하이에크, 이거 다 경제학사 이런 데 나오는 사상가들 아닌가요? 이 사상가들이 도대체 윤리와 사상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라고 또 격하게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엄밀히 얘기하면 정체성의 논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대체 이 사상가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경제학자예요? 철학자예요? 이걸 이제 묻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경제학자인데요. 경제학자면서도 이제 우리 윤리와 사상이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건 또 철학자적인 특징을 분명히 어때요?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고민들이 또 있을까요? 세 번째 고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들립니다. 들려요? 들었더니 그만. 너무 커요, 우리 친구들 목소리. 예, 지금 막 스튜디오가 쩌렁쩌렁 울려요, 우리 친구들 목소리로. 내가 알고 있던 사상가가 왜 사회사상 부분에서는 다른 사상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묻는 친구들.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데이비드 휴미래요. 왜요? 여러분들 이렇게 배웠잖아요. 데이비드 휴미 배울 때 우리가 근대 경험주의 부분에서는 뭐라고 배웠어요? 공감, 그쵸? 예, 주정주의 이렇게 배웠는데 갑자기 사회사상 왔더니 국가와 윤리라는 부분에서는 바로 뭐예요? 우리가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는데 그 의무를 왜 져야 한다? 국가로부터 받는 이익 때문이다. 혜택 때문이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휴미, 제가 알고 있던 휴미 맞나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세 번째 고민이 이 사상가가 과연 제가 알고 있던 그 사상가가 맞나요? 라고 이제 묻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사회사상 부분의 또 특징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 어려워하기보다는 결국 사실은 어때요? 출제가 되는 포인트는 어느 정도는 뭐 돼 있다? 제가 볼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제의 의도나 포인트에 맞게 그 부분, 즉 그 파트적 특징에 맞게 그 사상가를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주의 부분에서의 흉과 그 다음 어때요? 사회사상에서 국가와 윤리라는 또 주제에서의 흉을 정리하는 내용은 조금은 어때요? 달라지는 게 우리 친구들한테 유리하겠네요. 그쵸? 예,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어때요? 흉에 대해서 또는 그런 어떤 특징이 나타난 사상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융통성 있고 그런 모습들을, 좀 유연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진짜 도움 될 거예요. 특히 어디? 사회 사상 파트는요. 자, 오늘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하나의 고민만 더 들을게요.
말해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들려요. 오케이, 그만. 또 스튜디오 또 울립니다.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진짜 의미 있는 고민이 나왔어요. 선생님, 그 사상과 사상가 중에서 무엇에 대해 공부하는 게 맞나요? 쉽게 얘기하면 어때요?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나요? 하이에크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나요? 돌직구 좋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도 공부를 기본적으로는 조금 해야겠지만요. 그건 기본적인 특성만 공부하시면 되고, 결국은 여러분들 그렇죠. 하이에크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윤리와 사상 문제 푸시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 좀 부탁을 드릴 거고요. 이제 드디어 제가 여러분들 사회사상의 달인 마스터로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꿀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요것만 지켜주시면 여러분들 모두가 사회사상의 달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진짜예요? 네, 가볍게 들으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여러분들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윤리와 사상이라는 거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경제를 선택했어요? 윤리와 사상 선택했어요? 윤리와 사상요? 그럼 어때요? 스미스와 관련된 문제가 예를 들어 제시문이 나왔어요. 그럼 어때요? 스미스와 관련된 제시문 중에서 경제학과 관련된 그런 용어들 해석하려고 굳이 여러분들 찐땀 뻘뻘 흘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10%의 결정적 단서를 제시문에서 놓치지 마세요. 이 말은 바로 뭡니까? 분명히 90%가 스미스와 관련된 뭐가 나온다? 경제학적인 특성이 나온다 하면 윤리와 사상이기 때문에 나머지 10%에서는 또는 5%에서는 분명히 어때요? 윤리와 사상으로서의 스미스의 내용이 단어 하나라도 꼭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 결정적 단서를 여러분들이 어때요? 잡아낸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사회사상은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제 경향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는요, 사회사상에 있어서의 출제 경향이 과연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걸 평가하는 거죠. 예를 들어 그거예요. 하이에크와 케인스가 나오면 물론 하이에크라던가 케인스와 관련된 여러분들이 경제학적 지식이 많으면 좋겠죠. 하지만 경제를 선택하지 않은 우리 고등학생 입장에서 그게 가능하지 않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출제 주제 경향은 뭘까요? 국가의 개입 여부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어때요? 출제 경향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하이에크가 나오든 케인스가 나오든 여러분들 그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뭡니까? 출제의 경향이라던가 주제를 기억하라는 그런 부탁을 제가 간곡하게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어때요? 사회사상마다 단골 주제가 있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스미스와 케인스 비교, 또 케인스와 하이에크 비교했을 때 가장 중요한 단골 주제 뭘까요? 정답이에요. 국가의 개입 여부. 그렇죠? 그러면 마르크스하고 민주사회주의 역시 어때요? 단골 주제 나오겠죠? 공통점과 관련된 단골 주제도 있겠고 차이점과 관련된 단골 주제도 있겠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사회사상 정말 추상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어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때요? 사회사상이 출제되는 의도라든가 주제, 이런 어떤 숲을 보고 그 다음 어때요? 구체적인 사상가로 들어가 준다면 여러분들 사회사상 지금처럼 어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정복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어때요? 사회사상과 관련된 학습 상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사 최양진이었습니다.